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월요일 아침부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포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홍준표는 더블 이상, 한동훈은 따더블로, 안철수는 따더블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후보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함께 사는 세상 방명록을 작성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김민석 의원의 조언을 듣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가 공과 둘 다를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강조했지만 실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민 학살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장기 독재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는 거죠. 음지만큼 양지도 있는 것이고 또 동전은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 묻어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 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참배 현장에 어떤 괴한이 난입해서 경호원으로부터 끌려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과 행색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갤러리에서는 윤여준과 준성맘의 방송 내용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 희망을 본 게 젊은 여성들의 힘이에요. 이번 추동한 게 젊은 여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2030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희망이다. 이 젊은 여성들이 저런 정치의식을 가지고 저런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한 함부로 정치 공작 못할 겁니다.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앞으로 저분들이 희망입니다. 마지막엔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좀 위로가 되네요. 젊은이들이 희망이다. 윤여준. 젊은 여성.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이끌었던 주역의 준성맘은 준석이를 따르는 2030 남성을 끼워 넣으려고 젊은이를 계속 강조했는데 윤여준은 걔들은 아니야. 젊은 여성이라니까 젊은 여성? 그래서 젊은 1번 남성들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영입한 정규재 평론가는 이준석을 좋아해서 탐탁치 않은 가운데 윤여준은 이준석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어서 낫다는 거죠. 자, 이 윤여준 영입 소식에 딴지 게시판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른쪽이 무주공산인데 안 먹으면 바보죠. 먹으라고 비워주고 저 끝으로 떠났는데 김종인 할배도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윤여준까지 데려오냐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선택이든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윤여준 영입은 외연 확장이라기보다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그 용인술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설계자, 그림쟁이인데 딴 데 가서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일말의 가능성마저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패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신동아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의 형국이다. 윤과 결별해야 해볼 만하다. 자, 유명한 데이터 사회학자가 이렇게 진단했다. 이재명은 2007년 이명박만큼 유리하다. 이번에 치러질 대선은 2017년 19대 대선보다는 2007년 17대 대선과 비슷한 형국이다. 추 여권이 단일화 후보를 내놓는다고 해도 큰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에 진다고 해도 보수정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보수정당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휴식기가 될 수 있다. 여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탄핵을 찬성하던 정치인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면 어렵겠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 설사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더라도 계엄 선포와 거리를 둔 상식적인 정당으로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이 올라가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것이고 지더라도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홍준표도 패배를 언급했습니다.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 못 되어도 실패는 아니다. 그렇게 노무현을 저주하고 아방궁으로 못 살게 굴었으면서 국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게 홍준표입니다. 자, 어찌됐든 홍준표도 패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의 장면은 이겁니다. 오늘 새벽 한덕수와 친한 정대철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권영세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만들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더 자세히 풀면
국힘 당대표 격인 권영세가 한덕수 친구인 정대철에게 한덕수가 국힘 후보와 단일화하고 입당도 해서 국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개판입니다.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민주적 절차와 자당 후보들을 다 개무시하고 제발 우리한테 와주세요. 어드밴테이지 팍팍 드릴게요. 돈도 드리고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이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동훈은 패배주의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한동훈이 감은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측은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가 바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보다 당권 유지를 위해 한 대행을 당권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야, 날카롭습니다. 김민석의 상황 판단 능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대사를 이루지 못하자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인데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선 출마를 할 수는 없고 이들 역시 지금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구를 해도 어차피 대선에서 진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당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한다. 당에서 경선을 치러놓고 한덕수 대행이 들어가서 경선을 다시 한다면 그 당은 도대체 뭐하는 당인가 묻고 싶다. 당내 과반수 의원이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딴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 당은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 저 당은 개판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본다. 자, 돌이켜보면 이 국힘당의 쌍권 지도부는 경선판 자체를 예능으로 짰고 그 맞수 토론도 개싸움 형식으로 짜 놓은 겁니다. 너희는 어그로만 끌어. 어차피 최종 후보는 한덕수야. 덕수형, 우리가 관중몰이 해놨어. 판 깔아놨어. 형도 돈 써야 하잖아. 얼른 들어와. 들어오면 당신으로 단일화가 돼요. 대권 안 돼도 당권 먹을 수 있어. 그럼 우리 밑에서 좀 연명 좀 할게. 같이 살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김민석 의원은 벌써부터 질 준비하는 정당이 어딨냐. 지들 살려고 자당 후보를 죽이는 정당이 도대체 어딨냐. 알고 보면 저들이 한덕수를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거다. 개판이다. 그래서 한덕수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처럼 굴었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간보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달 30일이 유력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직사임과 출마 선언 시점이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권 먹으려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판에 패배를 가정하고 당권에 만족하라니 그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개판의 길, 젖잘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정대철 폭로 기사에는 이낙연이 등장합니다. 정대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정대철의 폭로 기사가 새벽에 나왔고 뽀록난 이낙연은 오늘 오전에 서둘러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겁니다. 왜 이렇게 국힘하고 짜고 치는 거야. 이런 게 수박입니다. 저렇게 뒤에서 짜고 치는 게 민주당 대표를 했으니 새해 벽두부터 사면 발언이나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허경영은 6.3 대선에 나오지 못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서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의자는 남듯이 황당 공약으로 어그로를 끌 군소부들이 난립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따블로 앞서고 있지만 조금도 방심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때문에 국힘당은 패배를 가정한 플랜 B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적용됩니다. 이건 지는 판입니다. 질 때 지더라도 품격 있게 집시다. 한마디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로 가야 하는데 지금의 국힘당은 젖개싸입니다. 졌는데 개판으로 싸운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